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좋은 밤 되셨습니까? 증시는 그렇게까지 좋은 밤이 되질 않았네요. 아침에 이제 항상 트레이딩룸이나 소통방 통해서 이제 인베스팅닷컴에서 보여주는 해외 증시가 어떻게 어제 끝났는지 아침마다 이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올려드리는 거는 전부 다 파랬죠. 그래서 심장이 좀 덜컥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나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는 한국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은 없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진행됐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금 재점화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코로나 재확산 부분을 언급을 하긴 하지만, 그냥 이제 증시가 상승 과정에서 당연히 매일매일 수익 상승하는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해서 건강한 조정이 어느 정도 섞여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해서 그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에 이제 올랐던 그런 게 이제 완전 부셔진다, 요런 식으로 생각할 만한 전조 증상은 전혀 보이는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빠지다가 또 장 막판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을 하는 흐름이 이제 거기에 바통을 이어받는 아시아장 같은 경우에 좋은 흐름을 만드는 그런 준비 과정으로 또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국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적극적으로 외인 매수들 여전히 이어지면서 현물, 선물 둘 다 굉장히 강한 자금 유입 관찰이 되면서 여전히 강세장 유지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 상황에서는 특별할 건 없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보합에서 강세장으로 가는 흐름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할 건 딱히 없고요. 조금 이제 그래도 시장에 흔들림을 주거나 아니면 파동을 만들 만한 그런 뉴스들은 좀 챙겨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챙겨봐야 될 뉴스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 관련된 뉴스들이 이게 어제 나왔던 뉴스거든요. 어제 오전에 우리 이제 장이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보도가 된 뉴스인데,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이 좀 파동이 나오고 좀 재밌는 흐름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홍콩을 이제 그 국보법을 이제 통과를 시킨 다음부터 이제 홍콩을 일국양제 기준에서 좀 완전 이제 중국의 컨트롤 하에 놓으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라던가 이제 영국, 유럽 등지에서는 너네 그런 식으로 홍콩을 자치국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됐고 결과가 바이든이 당선으로 나왔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국가 간의 대립각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던가 이런 경우 잘 없는데, 역시 트럼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갈 길 가네요. 네, 그렇게 해서 중국 쪽에 중국이 이제 홍콩의 이제 의원들을 이제 반중국 인사들을 갈아엎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제재하겠다, 아예 이제 정면으로 나를 세우고 들어가는 요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다시금 조금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정권을 이어받는 바이든의 생각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중 분쟁이 좀 트럼프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각을 세울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구나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일단은 행정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국유기업, 중국의 국유기업, 이제 군사라던가 아니면 정부가 산하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자체를 금지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차이나텔레콤이라던가 이런 이제 중요한 초대형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아예 금지시켜 버리는 요런 행정명령을 이제 발효할 예정이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진을 보면 굉장히 표정이 좀 안 좋아요, 그죠? 네, 이제 또 이러냐 좀 이런 표정이고, 너는 내 미치야 좀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우리 트럼프는 마지막까지도 제갈 길 가고 있구나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조금 예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추이를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내용도 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요런 겁니다. 아, 화웨이 제재가 엄청 심했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화웨이의 반도체라든가 핸드폰 관련된 부품 어떤 것도 이제 납품을 못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막고 있었는데, 또 재밌는 거는 퀄컴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에 이제 그 모바일에 들어가는 이제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P 프로세서에 대한 납품을 거의 대부분을 막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을 납품하고 엄청나게 이제 돈줄이죠. 돈줄이었는데, 그래서 퀄컴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제재가 굉장히 이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재밌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인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인지 그냥 조용히 조금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모바일 칩 공급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5G는 아니고 LTE를 지원하는 AP 프로세서지만,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지만 네, 뒷구멍으로는 자기 수익 잘 챙기고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한국도 조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일부 디스플레이 패널을 하웨이에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승인을 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는 저렇게 하고 있지만 뭐 뒤로는 어느 정도 뭐 조율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자 백신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다 보면 요 뉴스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제 시간 외에서 SK 우선주가 미친듯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부분입니다. 일단 화이자 백신, 이번에 개발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에서 5일간 밖에 보관을 못한다. 그래서 보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크다. 지금 당장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초저온 상태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이 백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구조상의 특징이다 보니까 모더나도 같은 계열의 연구로 이제 백신 개발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백신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둘 다 어느 쪽에서 백신 개발을 성공하든 간에 아무래도 이 초저온 상태로 유통해야 되는 이제 콜드 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SK가 재밌는 게 지난 1월에 올해 1월에 이 다른 목적이긴 했었어요. 이제 LNG라든가 이쪽 유통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투자를 하긴 했었는데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투자했던 이제 그 이제 벨스타 슈퍼프리즈를 통해서 이제 간접 투자로 해서 한국 초저온에다 투자를 했는데, 이런 조건, 이제 화이자 백신이라든가 모더나 백신이 가지는 특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유통업자로서 이제 역량을 가진 건 국내에서는 SK가 유일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대기업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한 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화이자 백신이 이제 개발이 더 이제 개발 완료가 이제 임박할수록 더더욱 이제 주목을 받겠네요.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는 SK 우가 좀 강한 파동이 나왔다 보니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날려먹기도 사실 굉장히 괜찮은 가벼운 녀석이죠. 이제 스캘핑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한동안 계속 가지고 놀만하구나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한동안 좀 조용하다 했는데 요 뉴스 오랜만에 보네요. 네, 시진핑이 연내 방안에 대해서는 좀 그대로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 그러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초중순까지 해서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본의 중의원들과 미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조금 재밌어요. 이 부분과 사실 연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한중일 외교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색되어 있던 이제 아시아의 이제 주요 국가들의 관계가 지금 한중일이 가장 이제 대표되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죠. 근데 세 국가가 다 지금 노선이 달라요. 그래서 참 중국은 뭐 중국만의 색깔이 있고, 일본은 일본만의 색깔이 있고, 그리고 한국은 한국만의 색깔이 있는데, 그냥 색각을 그냥 단순하게 나눠보자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라고 봤을 때 중국은 뭐 하나의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굉장히 반대편에 서 있는 국가고, 일본은 미국 쪽이고, 한국은 이도저도 아니고 이 중간에 껴있고, 이제 요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교 관계에서 조금 뭐 재미를 찾아간다던가 좋은 관계로 풀어가는 게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을 초대를 하는 와중에 또 일본에서도 이번에 이제 새로 스가 관방장관이 이제 총리로 선출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스가 총리 체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뭐 국가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제 최고위 인사들,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렇게 미팅을 좀 가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보니까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한국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가능성이 점쳐지는구나 라는 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어떤 내용을 담느냐를 떠나서 일단 뭐 화장품주라던가 요런 이제 수혜를 보는 섹터들, 항공 여행 쪽, 그리고 면세라던가 이쪽, 뭐 호텔도 그렇겠고요.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주가상으로요. 네, 주가상으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 조금 이건 재밌게 지켜봐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로는 요 뉴스, 좀 재밌는 뉴스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한다는 썰이 갑자기 엄청나게 돌고 있는데, 네, 조금 놀라웠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이제 대한항공 스스로도 살아남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좀 자금 조달을 하고 정말 이제 비상사태를 거쳐왔는데, 갑자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앉는다라는 뉴스, 그럴 가능성이 많고 뭔가 이제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요. 이런 뉴스가 보도된 데 있어서는 이제 산업은행의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제 좀 거론이 됩니다. 이제 한진칼 자금 투자를 통해서 이제 합병 투자를 조금 진행하겠다. 이게 큰 골자로 보면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던가 이런 어려운 용어를 빼고도 그냥 큰 흐름으로는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은데, 대한항공이나 한진칼 그룹, 이제 한진그룹 자체에서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를 혼자서 하기에는 지금 이미 대한항공이 항공업계에서 같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너네한테 우리가 투자 형태로 해서 투자하면서 너네 이제 채권 잡아줄게,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아시아나 인수하고 싶으면 해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돈 문제는 떠나서 이제 대한항공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산업은행이 이렇게 판을 깔아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현실성이 있다라고 해서 뭐 뉴스가 엄청나게 보도되고 있는, 네, 이제 뭐 어떤 결과로 가기 전에 일단 이슈는 터져 있기 때문에 가지고 놀 부분은 많겠죠. 그래서 좀 재밌는 내용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지켜봤고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 봐야 될 좀 주요한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을 정리해 보게 되면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부터 한진칼 우까지는 오늘 조금 중심적으로 오늘 뉴스와 연관되어 있거나 수급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되고요. DB하이텍부터 한미사이언스까지는 우리가 매일 보는 패시브 종목들입니다. 확대를 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부터 한진칼 우까지가 오늘 주요 종목인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넷은 움직임이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캘핑에 자신이 있으신 그런 분들 아니면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쪽 정말 위험합니다. 등락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우 같은 경우는 워낙 크게 튀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대형 이슈가 터져서 거래량은 터지겠구나. 그리고 한진칼 우 같은 경우가 좀 차트가 굉장히 좀 특별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튀면 좀 강하게 갈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뉴스에 너무 휘둘려서 너무 위험한 매매에 뛰어들지 않으시기는 바랍니다. 그래서 스캘핑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다뤄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라는 거 일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트레이딩룸에서도 며칠 동안 지금 계속 매매를 했어요. 이 친구가 원래는 이제 트럼프가 대선 불복 부분의 이슈에 이제 엮이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에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파동이 굉장히 재밌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이나 분봉 차트 배열이 굉장히 좀 재밌게 되고 있으니까 기술적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은 공략해보기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이 생각보다 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제 우리 주요하게 봤었던 섹터였었죠. 반도체 섹터. 동진세미케 같은 경우에는 멋진 파동이 나왔고 자금 수혈도 너무 좋았는데 어떤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계속 유심하게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우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